이른바 이탈표가 39명 정도로 보는데요. 영장 기각 탄원서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까 얘기한 옥중공천, 이것이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천을 못 받으면 뭐 사람도 아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옥중공천을 강행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옥중공천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교도소를 들어간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옥중공천, 이것은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이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이 구속영장이 드디어 발부가 될 겁니다. 되면은 이제 교도소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속영장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 이재명의 민주당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른바 친명들, 정청래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이 돼서 교도소를 간다 손치더라도 대표가 금방 후임이 나타나거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즉 그래서 옥중공천을 옥에서 교도소에 갇혀 있어서 공천을 강행하는 자기 이른바 아까 얘기한 옥새가 꽝 이재명인이라는 옥새가 찍힌 그런 공천장을 주면서 다시 한번 충성 맹세를 다짐하는 그런 친명 중심의 공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경아님은 인사성이 참 좋으시네요. 멋지십니다. 하고 김순아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존경받으실 만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민님, 김순아님, 박영민님, 리필인생님 앞으로 종종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옥중공천 간행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옥중공천 간행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의 168명 국회의원 중에 161명이 영장 기각 탄원서를 냈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7명 빼놓고는 다 영장 기각 탄원서를 냈는데요. 이들은 뭡니까? 최소한도 39명의 이탈표가 있었죠.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고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체포 동의안 찬성에 동그라미를 친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이탈표가 39명 정도로 보는데요. 영장 기각 탄원서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명만 탄원서를 내지 않고 168명 중 161명이 다 영장을 기각시켜야 됩니다라고 탄원서를 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옥중공천, 이것이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천을 못 받으면 뭐 사람도 아니다, 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국회 의정을 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면 이른바 사람에서 원숭이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만큼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라이브 방송 영상이 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못 보신 분들은 이거를 살펴보시고요. 법원에 실질 심사를 받으러 지금 가는 모습인데 지팡이도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물론 뭐 말씀드렸다시피 연출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글쎄요. 하여튼 저 출두하는 모습이 개딸들 또는 지지층을 굉장히 의식해서 이 법원에 출두를 하는 모습의 흔적이 여러 군데로 남습니다. 지금 저렇게 그리고 기자들이 뭐 몇 명 이렇게 물어봐도 일절 답을 안 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9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체포동의안에서는 이탈을 했죠. 예, 이재명이 체포돼야 된다라고 예, 가결표를 던졌는데 그 뒤에 이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영장 기각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일일이 탄원서를 받는데 안 쓴 사람이 불과 7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9명 중에서 7명을 빼면은 32명은 체포 동의안은 찬성을 했지만 탄원서는 써주는 뭔가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거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 옥중 공천을 이재명과 정청래 등을 비롯한 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아유 탄원서 내가 써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지금 그 39명이 누구 우리는 이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누가 찬성표를 던지고 누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예,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32명의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또 32명의 의원이 국회에서는 이쪽에 표를 던지고 탄원서를 낼 때는 또 이쪽에 가고 예, 그게 바로 이제 공천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하나의 반증인 거죠. 예, 송갑석 최고위원 이 사람은 비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광주 출신이죠. 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 하고 최고위원 회의에 가서 마지막 일성을 내보냈습니다. 비로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한 줌의 시종자처럼 남아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렸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고백과 심판. 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는지 지금 이런 그 개딸들을 중심으로 색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색출 작업. 이런 거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은 아니야 나 분명히 부결표 던졌어 라고 어떤 사람은 그 비밀표 투표 현장에 가서 부결 이렇게 써 있는 거에 자기 그 명패 그걸 해가지고 또 사진을 찍고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재명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 분명히 부결표 찍었어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송갑석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비로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 내가 누굴 찍었다고 고백해야 되고 이를 또 안 찍었다고 심판해야 되는 고백과 심판은 한 줌의 시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그 내막이 정말 아주 복합다기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재명은 오늘 지팡이 짚고 묵묵부답했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묵묵부답은 그렇습니다. 지지층 결집몰이에서 또는 이 오늘 판사가 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받은 후에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교도소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말을 원래 검찰 출두할 때는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자 야당 당수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구속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시죠.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이화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영이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이화영에게 지금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벌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당 인사가 이화영이 바로 옥중 서신을 좀 써달라. 즉 무슨 얘기냐. 진술 번복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화영을 좀 구워 삶아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면 이재명에게 굉장히 유리할 텐데 라고 이화영에게 끊임없이
옥에서 옥중서선을 써달라,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해달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예,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으로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크게 저 시각물을 좀 써주세요. 보여주시면은,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주요 혐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북 불법 대북 송금, 또 백현동 게이트, 검사 사칭 재판 거짓 증언 요구, 요게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요 혐의로 지금 이 구속영장이 선고가 되어 있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 독점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네,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영장은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이거는 배임이죠. 브로커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부지용도 상향 특혜, 단독 사업권 등을 주고 성남 도계공 배제를 시켜서 200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요것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검사 사칭 재판 거짓 증언 요구. 바로 요게 과거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요것도 제가 한 3주 전에 제가 바로 이 시간 김동훈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것을 위증교사로 구속영장에 다 적시를 했다. 이 세 개가 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옥중 공천 이런 제목을 다룬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아마 옥중 공천까지 하려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하는 얘기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내일 새벽이나 내일 아침에 이재명의 구속 장면을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방글 아찌님도 계셨고요. 예, 이재명이 구속되어도 바로 나옵니다. 이미 161명이 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되었기에 정원철님, 네, 탄원서가 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합니다만은 탄원서 때문에 바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그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는 뭐 꽤 되겠지만 우리 정원철님, 네, 모두 정직하자님, 또 정원철님 감사드립니다. 예. 예, 험지에 출마한 김동원님, 강강약약 기원합니다. 우리 초롱초롱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험지 중에 험지인 것만은 뭐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욱더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쉬운 지역이라든가 누가 나도 다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에 출마를 하면은 그만큼 쉬운 선거는 될 수가 있지만 선거에 임하는 자세, 사명의식 이런 것은 뭐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아주 이 험지 중에 험지에 제가 도전하는 것도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저렇게 격려를 하고 계시네요.